자소서를 쓰면요, 면접 가면 99% 들켜요. 내가 실질적 실무자가 아니라 옆에서 보조했던 사람이라는 거를 면접 보시는 실무자들은 다 알아요. 안녕하세요, 이세입니다. 저번에 쓸만한 경험이 없어도 합격하는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노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드리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물경력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내 경력이 물경력인지 확인하는 방법과 물경력으로 합격하는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직장에서 퇴사를 하고 싶거나 이직하고 싶으신 분들은 보통 지금 경력이 물경력이라고 느껴져서 이직을 원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면 여기서 퇴사를 해도 괜찮은 물경력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총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꼭 내가 아니어도 되는 일이다. 꼭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와서 한 달만 일해도 나를 대체할 수 있는 난이도나 업무량이라면 물경력일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 똑같은 업무만 반복하는 일이다.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물경력일 수도 있고 전문성을 쌓는 과정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물경력이라면 일을 하면서 내가 이 다음 단계로 성장할 것 같지 않다. 혹은 이 회사의 비전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렇게 느끼신다면 그거는 물경력이에요. 마지막 3번째는 중요한 일을 나에게 공유하지 않는다. 만약에 팀에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프로젝트 메인 업무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중요한 결정사항들을 매번 하는 사람들만 결정한다.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공유도 해주지 않는다면, 그래서 나는 프로젝트를 수박겉 핥기식으로만 참여를 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했던 업무들 간의 연결성이 애매하다면 물경력일 확률이 높습니다. 보통은 이 3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이직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물경력으로 이직을 할 때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이 물경력을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 쓴다면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을지 제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경력이 있었냐면요. 제가 5번째 회사를 퇴사한 이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국에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 회사가 원단 회사였는데 그 회사에서 일했던 게 물경력이었어요. 팀은 무역팀이었는데 무슨 일을 했었냐면요. 맨날 요만한 원단 스와치를 만들었어요. 1년 반 동안. 원단 스와치가 뭐냐면요. 대부분 원단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긴 롤로 나와요. 이 롤들이 사무실 옆에 원단 창고에 이렇게 쌓여 있는데 거기에서 뭐 나일론, 폴리, 기능성 원단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다 있단 말이에요. 이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바이어한테 연락이 와요. 바이어가 우리가 내년에 쓸 원단을 좀 추천해줘. 아니면 너네 원단 리스트에서 이거 보내줘. 이런 식으로 메일이 와요. 그러면 그거를 바이어가 보기 쉽게 제작해서 바이어한테 보내주면 바이어가 괜찮으면 오더를 해서 우리가 원단을 수출하는 그런 업무 플로어였어요. 여기에서 보기 쉽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원단 스와치예요. 이건 당연히 수작업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만드냐면 원단 창고에 가서 바이어가 요청한 롤을 꺼내요. 근데 롤이 몇 킬로에서 10몇 킬로까지 이게 무겁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꺼내서 야드 단위로 잘라 쓰는데, 왜냐면 그래야지 재고 파악이 쉽거든요. 아무튼 야드 단위로 자르는데 제가 팔이 긴 편이어서 야드가 손끝에서 한 이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근데 이 정도를 원단을 세워놓고 이렇게 가위로 잘라요. 그런데 이만큼을 다 바이어한테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원단 자르는 기계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대고 하루 종일 원단 자르고 스와치 붙이고 라벨링하고 원단 자르고 또 스와치 붙이고 라벨링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해야 됐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 제 상사는 버버리를 포함해서 유명한 해외 브랜드들하고 이런 오더를 주고받고 원단을 수출을 하고 무역 업무를 진행한다던가 아니면 소통 업무를 진행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저한테는 이런 기회조차 주지 않았던 거예요. 아까 말했던 중요한 업무를 공유하지 않는다. 딱 그런 회사였던 거예요. 제가 그래도 그때 스펙적으로 나름대로 괜찮았었거든요. 무역과를 나왔고 무역 관련 자격증도 있고 해외 경험도 있고 토익도 950점이었고 영어 이메일을 번역하는 아르바이트도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취업을 했더니 1년 반 동안 거의 매일매일 그런 원단 스워치만 자르고 있었던 거죠. 이때 제가 26살에 입사를 해가지고 27살 마지막 달에 퇴사를 합니다.
아무튼 이런 스토리를 들으면 1년 반 동안 시간 낭비했네. 이런 경력으로 어떻게 이직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사실 저도 퇴사할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걸 다른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매일매일 원단을 만져봤고 제일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시즌별로, 바이어별로 어떤 원단을 선호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특히 자주 나가는 것들은 한 번에 많이 만들어놔야 제가 편하잖아요. 이렇게 알게 된 지식들을 조금 있어 보이게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유럽 브랜드에서 유행하는 원단 트렌드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리고 원단 혼용률별로 어떤 감촉인지, 어떤 옷에 쓰이는지 원단에 대한 전문성을 쌓을 수 있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실 경력기술서에 원단 스와치 제작 이라고 한 줄로 쓰면은 전문성도 없어 보이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었는지 채용 담당자는 알 수가 없어요. 채용 담당자들은 자기소개서에 쓰인 그대로를 받아들이거든요. 그들이 알아서 이 지원자 원단 스와치를 만들어봤네? 그러면 원단에 대한 전문성도 뛰어나고 원단 트렌드도 알겠네? 이렇게 상상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경력으로 합격하는 자기소개서를 쓰고 싶으시다면 이것을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이것은 바로 패러프레이징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면서 토익을 공부하셨다면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인데요. 패러프레이징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뜻이 바뀌지 않는 선에서 같은 말을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이 패러프레이징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흔히 자기소개서를 자소설이라고 하잖아요. 자소설은 3을 10으로 부풀려서 말하는 것이고 패러프레이징은 3을 3 같지 않아 보이게 표현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원단 스와치 제작이라는 업무를 자소설에서는 바이어 영업을 담당했다 라고 표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실 자소서를 쓴다는 게 잘못되었다 까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소서를 쓰면요 면접 가면 99% 들켜요. 진짜. 내가 실질적 실무자가 아니라 옆에서 보조했던 사람이라는 거를 면접 보시는 실무자들은 다 알아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내가 하지 않은 일을 내가 했다고 하는 거랑 내가 한 일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회사에서 서류 작업만 한다고 해봐요. 이걸 다르게 생각하면 나는 데이터 정리를 잘하는 거예요. 분포되어 있는 정보 속에서 그것들을 구분해내고 정형화된 폼에 적재적소로 잘 넣는 거거든요. 이것도 진짜 능력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서류 작업만 했던 경력을 마케팅 회사에 지원할 때 어떻게 패러프레이징 하냐면요. 이전 회사에서 데이터 정리와 가공을 담당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마케팅 회사에 입사하여서 고객들의 댓글과 반응을 수집해서 데이터들을 보기 좋게 가공하고 정리하여서 콘텐츠 기획에 아이디어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서에 어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저는 콘텐츠 기획에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것을 좋아하고 트렌드에 관심이 많아서 유행하는 밈을 많이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전자와 후자 어느 쪽이 더 신뢰가 가나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경력도 절대 헛된 경험이 아니다. 시간 낭비했다고 생각하는 건 나에게 너무 가혹한 일이고 날 더 큰 그릇의 사람으로 만들 수 없게 하는 일이에요. 물경력이라고 생각했던 시간들을 내 삶에서, 내 커리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긍정적으로 다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니까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취업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받은 진로 고민들을 모아서 정기적인 콘텐츠로 공유할 예정이니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